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화로운 호텔 주방에서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신입 셰프가 사실은 그 호텔의 회장 딸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한 인턴 셰프로 위장. 취업한 재벌 2세가 주방의 황제라 불리는 갑질 수셰프에게 받은 모욕과 수모를 어떻게 통쾌하게 되갚았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에 펼쳐지는 충격적인 반전. 주방의 모든 직원들은 물론 박도윤 수셰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린 그 순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이솔은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내며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녀의 가슴 아픈 인내와 마지막 통쾌한 역전극,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르벨라 호텔 주방의 문이 열리고 신입 인턴 셰프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 강이솔은 다른 인턴들과 달리 화려한 경력이나 해외 유학, 경험 없이 그저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방에 첫 발을 내딛었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방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게 될 텐데요. 아르벨라는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달라도 다르겠죠? 주방장이 신입들을 둘러보며 말하는 순간 한쪽에서 거만한 태도로 재료를 손질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윤 수셰프, 주방의 실질적인 총괄자이자 주방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저기 꼬마 아가씨. 도윤이 갑자기 이솔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어요. 칼질은 할 줄 알아? 아니면 그냥 예쁜 얼굴로 들어온 거야?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이솔에게 쏠렸습니다. 이솔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고개를 들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저기 양파 10개 다이스로 썰어봐. 5분 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보통 양파 1개를 완벽한 다이스로 썰기도 쉽지 않은데 10개를 5분 안에 썰라니요. 하지만 이솔은 묵묵히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속도가 붙으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라졌죠. 시간이 다 되기 직전 이솔은 마지막 양파까지 완벽한 크기의 다이스로 썰어냈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작업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 여긴 동네 식당이 아니라 아르벨라야. 그렇게 이솔의 첫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정체와 그녀가 이 주방에 발을 들인 진짜 이유를. 이틀째 되는 날, 이솔은 주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홀로 감자를 껍질 벗기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파스타 소스를 배우거나 생선 손질법을 익히는 중이었지만 도윤은 이솔에게만 유독 단순 작업만 시켰죠. 얘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감자 껍질도 못 벗기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 도윤은 주방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셰프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렸죠. 점심시간 이솔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한 켠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다가와 그녀의 도시락을 들여다보았어요. 호텔 주방에서 일하면서 도시락을 싸와? 자존심은 없나 보네. 그래도 맛은 있어 보이는데 한번 볼까? 도윤은 허락도 없이 숟가락을 들어 이솔의 도시락에 집어넣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의외로. 말을 멈춘 도윤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냐, 그냥 평범하네. 역시 분식집 수준이야. 오후 요리 실습 시간, 인턴들은
각자 프랑스식 오믈렛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솔은 조용히 재료를 준비하며 다른 인턴들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완벽한 오믈렛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윤은 다른 인턴들의 요리에 대해서는 간단한 평가만 내렸지만 이솔의 오믈렛 앞에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접시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너 같은 애는 미슐랭이 아니라 분식집이나 어울려.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들어온 거야? 감히.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솔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저 정도면 너무하지 않아? 한 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수 셰프가 저 신입을 왜 저렇게 괴롭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도윤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의 황제에게 맞서는 건 곧 자신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는 일과도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르벨라 호텔 주방에서 강이솔은 여전히 박도윤 수셰프의 집중 타겟이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모든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이솔은 홀로 남아 주방을 정리하고 재료들을 공부했습니다. 저 트러플은 벌써 이틀째 냉장고에 있는데 오늘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향이 완전히 날아갈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이솔이 주방 스태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주방장과 다른 셰프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맞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저기 와인 소스에는 타닌 함량이 낮은 와인을 써야 고기의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솔의 말에 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야라고 인정했고 다른 셰프들도 이솔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 정도 감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한 선임 셰프가 동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도윤만이 여전히 이솔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지식이 드러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솔은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날 밤 호텔 옥상. 이솔은 혼자 별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네. 주방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은 조금만 더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솔이 황급히 돌아보니 동료 셰프 중 한 명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이솔 씨, 혹시 회장님과 아는 사이예요? 이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걱정돼서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호텔 회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VIP 디너 행사가 열린다는 거였죠. 이 행사의 총괄 책임은 당연히 박도윤에게 맡겨졌습니다. VIP 디너 행사를 앞두고 아르벨라 호텔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박도윤은 완벽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셰프들을 혹사시켰고 특히 강이솔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이 스테이크 소스, 뭔가 부족해. 도윤이 자신이 만든 소스를 맛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 그가 이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이거보다 나은 소스를 만들어 와. 실패하면 넌 행사장 화장실 청소나 해. 이솔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주방에 남아 소스를 연구했어요.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녀만의 특별한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솔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스를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비웃는 표정으로 소스를 맛보았지만 맛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 주방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도윤이 누군가의 요리를 칭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재료는 뭘 썼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솔은 조용히 자신이 사용한 재료와 비율, 조리법을 설명했어요. 도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후 주방장이 전체 스태프를 모았습니다. VIP 행사의 메인 요리 소스가 결정됐습니다. 박도윤 수셰프가 개발한 특제 소스로 결정되었고 이 공로로 도윤 씨가 이번 행사의 총괄 셰프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솔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소스였는데 도윤이 자신의 것처럼 속여 넘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참 잘했네. 옆에 있던 민지가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만든 소스인 거 알아. 왜 말 안 해? 이솔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때가 오면 알게 될 테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도윤은 그날부터 더욱 의기양양해졌고 이솔을 더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VIP 디너 행사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어요. VIP 디너 당일 아르벨라 호텔의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셰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의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박도윤은 총괄 셰프로서 모든 과정을 감독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메인 디시 준비 상황.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테이블 준비 완료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이 대답했어요. 그때 주방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르벨라 호텔의 회장님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깜짝 방문을 한 것이었죠. 주방 투어가 예정에 없었던 일이라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요리를 만드는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 특별히 주방으로 모셨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어요. 회장님, 이진호 회장이 주방을 둘러보며 각 셰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솔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오늘의 메인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윤이 자신만만하게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특별히 개발한 소스로 맛을 낸 스테이크입니다. 도윤은 직접 요리를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장 때문인지 이솔에게 배운 대로 소스를 만들던 도중 실수를 저질렀어요. 와인의 양을 잘못 측정한 것이었죠. 그는 황급히 실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소스의 맛이 원래와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시식용으로 내놓은 스테이크 소스는 이솔이 만든 원래의 것과 확연히 달랐어요. 이진호 회장은 소스를 맛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흥미롭군요. 이건 제 딸이 자주 만들던 맛인데 정확히 같진 않네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주방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셰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진호 회장은 주방을 둘러보다가 이솔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 있는 셰프, 이리 와보세요. 모든 시선이 이솔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고 회장 앞에 섰어요. 이 소스, 당신이 만든 것 아닌가요?
주방 전체가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이솔에게 집중되었고 박도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솔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셰프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뭐라고? 정말이야? 박수 셰프가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이진호 회장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솔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젊은 셰프는 강이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아르벨라의 미래입니다. 그 말에 주방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이솔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다른 셰프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솔이 회장님 따님이었어?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솔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 그녀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제가 스스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방의 실체를 보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인턴으로 들어왔던 거로군. 이진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봤을 텐데. 이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솔 씨는 지난 몇 주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서도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주방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녀의 요리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에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이런 열정과 인내심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 투자자가 말했어요. 이솔 씨가 만든 진짜 소스도 맛보고 싶네요. 이솔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르벨라 호텔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이솔의 정체가 밝혀진 후 호텔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박도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박도윤 수셰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다른 셰프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속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공식 발표가 있었고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도윤의 갑질에 침묵했던 많은 직원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제 레시피를 훔쳐서 자기 것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실수했다고 3일 동안 주방 바닥을 닦게 했었죠. 항상 신입들을 괴롭히고 모욕했어요.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고 도윤의 횡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빼앗은 공로들, 이솔이 묵묵히 감수한 장면들이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 떠올랐죠. 그날 오후 이솔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이진호 회장이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이솔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주방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딸이라는 타이틀 없이 그저 한 명의 셰프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진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의지는 존중한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모욕을 견뎌야 했던 것 같구나.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방의 모든 것을 압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요. 한편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망연자실했고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문득 누군가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솔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순간 굳어버렸어요. 할 말이 있으신가요? 도윤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솔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증오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했던 행동들은 당신의 불안함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난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에게 한 행동들이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대신 앞으로 어디에서 요리를 하든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요리는 실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솔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당신의 소스, 그리고 인내심까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죠? 이솔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주방의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문이 닫히고 도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배지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도윤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몇 년간 가로챈 여러 셰프들의 공로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주방의 분위기는 마치 오랜 폭정에서 해방된 것처럼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방에도 봄이 오는 걸까요? 민지가 다른 셰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모두가 희망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아르벨라 호텔 주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강이솔은 공식적으로 수석 개발 셰프로 부임했고 주방의 문화부터 체계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오늘은 열린 주방의 날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레시피를 한 가지씩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솔은 모인 셰프들에게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누구도 자신의 비법을 공유하지 않았고 특히 박도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철저히 비밀로 지켰으니까요. 저는 제 트러플 소스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소스는 제가 인턴 시절에 개발한 것이지만 이제는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해요. 셰프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레시피를 공유해도 될까요? 한 인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솔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레시피는 공유할수록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스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요리의 아름다움이죠. 그 말에 주방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셰프들은 하나둘 자신의 비법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조언하고 배우는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턴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솔은 인턴들에게 단순 작업만 시키는 대신 실질적인 요리 기술을 가르쳤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인턴 시절에 수없이 실수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인턴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주방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아르벨라 호텔의 요리 수준도 덩달아 높아졌고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상승했죠. 이진호 회장은 때때로 주방을 방문해 딸의 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주방에 가져온 변화가 놀랍구나. 회장이 이솔에게 말했습니다. 이솔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버지.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이솔은 모든 직원들에게 손수 만든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도시락을 혼자 먹어야 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때 주방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그는 이솔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호텔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배운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솔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불맛은 기술이고 인성은 기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솔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신다면 어디에서든 훌륭한 셰프가 되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조용히 주방을 떠났습니다. 이솔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덧붙였어요. 불맛은 기술이고 인성은 기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함께 웃고 배우는 새로운 아르벨라의 주방 가족들과 어울렸습니다.